안녕하십니까, 레피드입니다. 8월 30일 두산중공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시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둘 다 상승하였고요. 코스피는 0.3%, 코스닥은 0.8% 상승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기관이 매수를 했지만 외국인이 또 매도를 하면서 뭔가 또 지지부진한 그런 움직임이 이어졌고요. 코스닥은 외국인이 샀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이런 분위기 자체가 아직까지도 미국 장처럼 사상 최고가를 찍는 그런 움직임은 나오고 있지는 않고요. 파월 의장이 이제 얘기를 좀 했습니다. 금리 인상까지는 아직까지도 시간이 좀 더 필요해 보인다. 그래서 조금 더 완화적으로 그런 금리 인상이 진행될 것이다라는 예고를 해가지고 미국 증시가 좀 올라가고 이런 우리나라 증시 분위기도 조금은 괜찮아졌습니다. 자, 하지만 아직까지도 뭔가 좀 디커플링 되는 그런 움직임이 있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환율 자체가 이제 1160원대로 계속 높게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미국 증시가 계속해서 디커플링 되는 그런 움직임이 있고요. 21선을 크게 깨지 않는 선에서 계속 이 환율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또 추가적인 상승 파동이 나온다면 이제는 1200원대로 올라갈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주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주봉, 월봉을 보았을 때, 특히 월봉을 보았을 때는 이 환율의 바닥선을 딛고 이제 환율의 고점 라인까지도 가능한 그런 상승 파동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주의를 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고요. 이런 파동 자체는 무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네, 뭔가 경기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흐름 자체가 여기 묻어 있는 거기 때문에요. 이런 최저점을 찍고 다시 한번 올라간다는 것 자체가 조금은 이제 경기가 이제 돈을 빨아들이는 그런 쪽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셔도 충분합니다. 자, 그래서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요. 국내 증시도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월봉이 계속 이 2달 연속 음봉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썩 분위기 자체는 뭔가 반전이 확실하게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닥 라인을 지키고 있긴 하지만 뭔가 올라가려고 하면 눌러지는 그런 움직임이 아직까지도 있고요. 외국인 투자자가 코스피의 그런 대형주 위주의 매수가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증시 자체도 크게 오르지 못하는 모습이고요. 주봉, 월봉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코스닥이고요. 코스닥은 코스피보다는 이제 좀 강한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조금 큰 낙폭에 대해서 하락폭에 대해서 반등을 이제 V자로 성공을 좀 해가지고 21선 위까지 이제 자리를 잡았고요. 하락 추세선이 단기 하락 추세선이 좀 멈추면서 위로 다시 한번 올라가는 그런 움직임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쁘지 않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히려 코스피보다는 강한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괜찮다라고 보여집니다. 금액도 기관과 외국인이 좀 팔았지만 그래도 조금씩 올라가는 모습은 괜찮네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코스닥은 좀 올랐지만 코스피는 여전히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우리나라 증시가 사실은 뭔가 미국 증시라든지 이런 증시와 비교를 했을 때 좀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지수 선물 한번 보겠습니다. 선물은 미국 증시 올라가고 있고요. 유럽 증시도 조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는 채권 수익률,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1.3% 유지를 하고 있고요. 크게 변화 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은 이제 더 이상 뭔가 증시가 크게 변동성 있게 움직이는 것보다는 다시 한번 좀 자리를 잡아가는 모습이 있는 것 같고요. 괜찮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일단은 그래도 우리나라 증시가 완전히 바닥 라인을 잡고 다시 한번 큰 상승을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에 조금은 조심스럽게 투자를 하시되, 종목 강세의 그런 장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을 잘 잡아내서 투자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중공업 보겠습니다. 50원 내려서 24,400원 마무리를 했고요. 시간의 가격은 조금 50원 정도 추가적으로 더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두산중공업 크게 변화 없이 진행이 되었고요. 코스피 자체가 외국인 투자자가 계속 매도를 좀 하면서
좀 재미없게 진행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산중공업도 오늘 뭐 크게 변화 없이 진행이 된 것 같고요. 차트를 좀 보면 21선을 또 넘지 못하고 이제 21선 저항을 받으면서 다시 한번 음봉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기존에 지키고 있던 25,000원 라인을 좀 위로 올라갔다가 다시 한번 좀 눌러지는 그런 움직임인데요. 조금 더 지켜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확실한 것은 이 21선의 이 하락 추세선 자체가 조금 이제 완화되기 시작했다라는 점이고요. 여기서 뭐 추가적인 더 양봉이 좀 나와가지고 위로 확실히 좀 자리를 잡아준다면 이런 추세 돌림이 완벽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까지는 뭔가 그런 상승 추세로의 전환을 위해서 필요한 그런 힘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관 투자자가 특히 좀 많이 매수를 해준다면 좀 힘있게 치고 나갈 것 같은데요. 여전히 이제 거래량이 좀 죽어 있는 상태이고요. 1,000만 주 미만으로 계속 거래가 되면서 두산중공업이 좀 재미없게 진행이 되고 있는 듯 합니다. 자, 일단은 충분히 지금 요런 자리에서는 우리가 모아갈 만한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 정도 라인이죠. 19,300원, 400원 정도 라인까지 이제 지지 라인을 형성을 해서 그 지지 라인을 받쳐주는지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한번 이렇게 지지 라인을 좀 오랫동안 지지하는 듯 하면서도 갑자기 이제 떨어진 적이 있었기 때문에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라인을 좀 조심을 해야 되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21선을 확실히 위로 들릴 수 있는 흐름이 나올 것인지 아니면 또다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다시 한번 내려갈 것인지 추가적으로 좀 더 분석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데이터를 쌓은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1선 자체는 움직임이 뭐 크게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두산중공업이 아직 뭔가 거래량이 확 터지면서 소스가 오픈이 되기에는 좀 시간이 이르기 때문에 원자력에 관련된 소스들이 주로 주가 상승을 올리기 위한 좋은 소스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단계에서는 아직까지도 시간이 좀 이르죠. 그래서 연말 정도는 돼야지 본격적인 이제 그 진행상 뭐 그런 단계를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주가가 뭐 크게 움직임 없이 진행이 될 가능성이 크고요. 지금은 하락을 끝내고 이제 상승을 위한 준비를 마치는 것만으로도 두산중공업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60일선도 이제 좀 하락을 시작하고 있는데 슬슬 이제 좀 자리를 잡아서 위로 전환을 시키는 그런 움직임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엔 투자자 한번 보겠습니다. 투자자는 오늘 외국인과 기관 둘 다 매도를 좀 했고요. 8월 27일에 좀 매수했던 양에 대해서는 뭐 그대로 유지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크게 많이 나가지도 않았고 오늘은 크게 움직임이 없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기관이 좀 들어오면서 기관 투자자가 두산중공업을 조금씩 매수를 하는 움직임이었는데요. 오늘 이제 83,000주 매도를 좀 했습니다만 그래도 뭐 크게 많이 매도하지 않았다라고 보여지고 뭐 기관 83,000주 중에 대부분이 이제 금융투자 82,000주 매도이기 때문에 뭐 크게 걱정 없습니다. 연기금 같은 경우도 오늘 매도를 좀 했지만 금요일이죠. 금요일 뭐 그 전에도 계속 이제 매수를 좀 하던 그런 움직임이 보였었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투신, 보험, 뭐 사모펀드는 모두 매수를 하고 있고 외국인 투자자는 조금 이제 매도를 했는데요. 실제 이제 투자량에 대해서 좀 이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나쁘지 않네요. 움직임 자체가. 그래서 이 정도로 좀 확인을 하고요. 두산중공업의 공매도 잔고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공매도 잔고 한번 보겠습니다. 공매도 잔고 뭐 크게 변화 없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10만 주 정도 늘어서 360만 주 정도로 진행이 되었고요. 뭐 500만 주에서 좀 감소를 해서 계속 이 300만 주 정도에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349만 주 정도까지 342만 주까지 감소를 했었죠. 거기서 조금 이제 다시 증가를 하는 움직임이긴 하지만 뭐 괜찮습니다. 이런 움직임 나쁘지 않고요. 전체적인 움직임 자체가 이제 감소를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공매도 거래량 자체도 이전에 한 번씩 좀 크게 터지던 그런 게 안 나오고 계속 이제 낮게 좀 유지가 되고 있다 보니까 괜찮게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매도 잔고도 뭐 괜찮고요. 저는 이 정도면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는 대차 잔고를 한번 봐야겠죠. 대차 잔고 보겠습니다.
네, 대차 잔고가 네, 여기죠. 대차 잔고를 좀 보면 오늘 데이터는 아직 나오진 않았고요. 뭐 여전히 이제 체결 쪽으로 조금 진행이 되면서 1,800만 줄의 이제 대차 잔고가 조금 늘어나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뭐 크게 문제는 될 거 없다라고 보고요. 네, 다시 한번 대차 잔고가 계속 줄어드는지 거기에 대해서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매도 잔고라든지 대차 잔고 자체가 어느 정도 좀 많이 줄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충분히 괜찮다라고 보여집니다. 전체적인 움직임에서는요. 자, 그다음에 종목 상세를 보게 되면 외국인 추정 물량 대비 당일 물량 조금 줄어서 23만 주 정도 매도가 나왔는데요. 여전히 보율 자체는 10.2% 정도로 높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산중공업은 전체 그림을 보았을 때는 외국인 지분율이 조금씩 증가를 하는 단계이고 대차 잔고와 공매도 잔고가 조금씩 감소를 하는 단계이다. 하지만 하루하루를 보았을 때는 뭐 이렇게 지분이 좀 감소하고 대차 공매도가 좀 증가하기도 하지만 큰 움직임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21선 추세도 지금 완곡하게 이제 좀 만들었고 여기서 이제 속 시원한 양봉 하나가 좀 나와준다면 완벽하게 이제 두산중공업이 위로 들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 텐데 아직까지는 조금 애매한 그런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기관 투자자도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조금 더 강하게 들어오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정도로 두산중공업 확인했고요. 소식 하나만 보고 가겠습니다. 자, 오늘은 오랜만에 원전 소식입니다. 한국수력 원자력에서 이집트 엘다바 원전 규모 약 35조에 대해서 조직 구성 박차를 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수력 원자력이 이집트 엘다바죠. 네, 카이로 북쪽 300km 위치에 있는 엘다바라는 그쪽에 이제 원자력 발전에 대한 계획이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지난 3월에 협력 합의서를 체결한 원전 사업 규모가 이렇게 1200 메가와트급 4기 총 4,800 메가와트급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합니다. 그 사업 규모 자체가 이제 총 사업비는 300억 USD죠. 네, 300억 달러인데 우리나라 돈으로 35조 원. 여기서 이제 러시아가 85%, 이집트가 15% 지분으로 참여하며 주 계약자는 ASE사죠. 이 회사는 이제 VV 이 이제 원자력 이름입니다. 발전에 대한 EPC를 수행하는 로스톰 자회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회사와 우리나라가 이제 한국수력원자력이 이제 협력을 좀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도 사업을 노리고 있는 것 같고요. 지난 이제 7월부터 사업 조직 및 인력 운영 계획을 추진 중이고 이렇게 원전 사업 참여를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집트 정부가 요구하는 현지화 조건, 현지화 비율을 이제 20에서 35%를 충족을 해야 되는데 지난번 합의서 체결을 통해서 현지 선도 건설사이면서 공기업인 페트로젯과 협력을 하면서 추진하면서 사업 참여를 위한 기반을 확보를 좀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집트 원전 얘기도 좀 나오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여러 국가들이 원자력 발전에 관심이 많고 실제로 미래 산업으로 지정을 하면서 계속해서 원자력 규모를 늘려가 나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지금 이집트만 하더라도 35조인데요. 뭐 체코, 폴란드, 또 여러 곳에서 있었죠. 영국도 있었고요. 네, 지금 여러 국가들이 지금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 좀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 특히 이제 한수원, 두산중공업, 그 다음에 건설사들 있죠. 그런 건설사들까지 포함해가지고 아주 잘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UAE에 대해서도 우리나라가 이제 완공을 한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 이제 풀로 이제 가동을 잘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술력을 좀 인정을 받아서 추가적인 수주가 내년에는 꼭 나왔으면 좋겠고요. 그런 소식에 대해서는 올 연말쯤에 이제 체코 원전이 1등으로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한수원은 이번 이제 합의서 체결을 통해서 이렇게 한국전력기술과 현대건설, 두산중공업은 이렇게 현지 기업들과 협력을 추진할 예정이고요. 이집트 현지 기술자와 전문가 양성을 지원하는 등 일회성이 아닌 장기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한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자, 아직까지는 검토 단계인 것 같고요. 얘기를 좀 보았을 때는
그래도 이렇게 시장 자체가, 원자력 시장 자체가 여러 국가들로 아주 크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은 확실히 네, 참고할 만합니다. 그래서 UAE 다음에 그 다음에 수주를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체코 원전을 만약에 수주를 하게 된다면 우리나라에 대한 그런 원전 기술력을 좀 더 인정을 받아서 이런 추가적인 원전 검토에 대해서 유리하게 좀 작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겠고요. 두산중공업은 아주 비전이 좋게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나 뭐 수급면으로나 지금 이제 저점을 좀 다지고 나서 서서히 반등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고요. 다시 한번 반등을 서서히 좀 하다가 자리를 잡고 나면 이런 원전 소식과 함께 또 한번 크게 심장을 뛰게 하는 그런 패턴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겠고요. 지금 우리 생각대로 천천히 지금 페이스대로 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전혀 투자할 필요는 없고요. 지금 뭐 굳이 올인을 안 해도 됩니다. 뭐 좀 올라가더라도 뒤늦게 추가로 매수를 해도 되고요. 2만원 초반대나 뭐 이 정도로 매수를 하더라도 충분히 크게 이득을 볼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좀 욕심 컨트롤과 그 다음에 확실한 자리를 보는 그런 습관, 기다리는 습관, 그런 것을 좀 보시면 기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